지금 이 프리랜서 영어 강사 얘기를 하지만 모든 비즈니스가 다 똑같아요. 항상 우수한 상품이 이기게 돼 있어요. 소비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원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1인 기업 얘기에서 제가 영어 학원에 가서 영어 강사를 했던 얘기에 이어서 제가 이제 프리랜서로 독립을 해서 영어 강사를 하는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요즘 프리랜서로 영어 강사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또 프리랜서로 영어 강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믿어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대학생 때에 비하면은 지금 영어를 가르치는 그 강사의 공급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저 어렸을 때 이제 영어 이렇게 잘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요즘은 막 넘쳐나요. 너무나도 이렇게 해외 생활한 사람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뭐 어학연수를 갔다 온 사람들도 늘고 뭐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거랑 반대로 학생 수는 점점 줄고 있죠.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도 어릴 때부터 이제 막 요즘 뭐 영어 학원 다니고 하면 이제 다 영어 되니까 학생들은 점점 줄어요. 그래서 공급은 넘쳐나고, 그래서 이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치열해졌어요. 상상 이상으로. 그래서 뭐 어느 비즈니스나 마찬가지지만 본인이 이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은 도태되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뭐 영어 강사한다고 그러면 뭐 돈은 많이 벌겠네 뭐 이런 소리 하지만 절대 그렇지도 않아요. 상당히 빡세요. 자, 먼저 처음 영어 강사를 이제 프리랜서로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수업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니까 기본이죠. 수업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럼 수업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이 어떤 타겟을 대상으로 뭘 가르쳐 줄지를 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이제 학습 계획을 짜고, 이제 커리큘럼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 커리큘럼을 짜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혹시 만약에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럼 일단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일단 학원에 들어가서 가르쳐 보세요. 그 학원이 제공하는 커리큘럼대로 그렇게 가르친 다음에 경력을 쌓고 나면은 이제 본인이 어떤 걸 잘 가르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걸 가르칠 때 본인이 또 즐거운지 이런 것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커리큘럼을 어떻게 짜야 효과적일지도 알게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수업을 먼저 준비를 하는 게 최우선인데, 영어도 가르칠 수 있는 분야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영어 회화도 있고 뭐 토익도 있고 뭐 무슨 수험생들 대상으로 뭐 수능 영어를, 입시 영어를 하는 것도 있고 비즈니스 영어도 있죠. 그 외에 기타 뭐 스크린 영어라든가 아니면 뭐 여행 영어, 토플, 아니면 뭐 IELTS 이런 시험 준비하는 분들, 또 뭐 토익 스피킹, 오픽, 되게 분야가 많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본인이 뭘 가르칠 수 있는지, 어느 부분에 경쟁력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본인은 입시 영어는 되게 애들한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데 회화는 가르칠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본인이 강사를 가지고 있는 분야에 집중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먼저 아셔야 될 거는 프리랜서 영어 강사들이 가장 많이 쏟아지고 있는 시장은 제가 봤을 땐 영어 회화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가르쳐봐서 느끼는 거지만, 이 영어 회화는 다른 그 뭐 토익, 토플, 뭐 IELTS, 뭐 입시 영어 이런 거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준비가 덜 필요해요. 물론 회화도 진짜 제대로 가르치려면 굉장히 많은 준비가 들어가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 기존의 시험 준비를 시키는 거에 비하면은 이게 난이도가 좀 덜해요. 그래서 그만큼 진입 장벽 자체가 낮다 보니까 여기에 쏟아지는 그 강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특히나 회화는 그냥 강사 본인이 영어를 잘 하는 걸로 이렇게 때우려고 하는 게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항상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 강사 본인, 나 자신이 영어를 잘하는 거랑 내가 영어를 못하는 학생들이 이거를 배울 수 있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거는 또 별개예요. 그래서 많이 가르쳐 봐야 돼요. 그래서 영어 회화는 엄청난 지금 공급 과잉이라는 거를 깨달으셔야 되고, 또 이 강사로서 자리를 잡으시려면은 일단 강의력은 기본이에요. 잘 가르쳐야 돼요. 학생이 듣고 재밌게 배우고 본인이 유익하다고 느끼면은 그러면 돼요. 근데 이걸 못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 강의력은 기본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또 선생님 자체의 그 매력, 그러니까 학생들을 포용하고 이렇게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매력 포인트가 뭔가 있어야 돼요. 사람으로서 뭐 이렇게 좀 밥맛 없고 막 이러면은 학생 입장에서 듣기 싫어요. 뭐 외모 뭐 이런 것도 되게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일 뿐이지만 꼭 외모 이런 거에만 집착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항상 학생을 배려하는 자세가 항상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의력은 기본이고 매력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특히 시험 준비 시키시는 분들이면 이제 결과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죠. 특히나 시험, 그 중에서도 이제 입시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결과로 모든 게 증명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게 기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먼저 본인의 수업 계획을 한번 짜보세요. 영어 회화를 예로 들면은 영어 회화도 대상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단계로 나뉘죠. 완전 영어에 대한 기초가 전혀 없는 그런 왕초보가 있고 중급자가 있고 또 상급자가 있고 막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왕초보들 같은 경우에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뭐 문법 가르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최우선순위는 본인 입으로 영어를 말하는 그 어색함 자체를 깨트려 줘야 돼요. 영어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많이 좀 완화될 수 있게 잘 이끌어 주는 게 필요하고, 중급자는 애로사항들이 늘 같아요. 본인이 이제 의사소통이나 이런 건 기본적으로 되는데 좀 고급 주제라든가 아니면 좀 심도 있는 주제를 하기에는 본인의 이제 어휘력도 딸리고 뭐 문장 구성 능력도 딸리고 그리고 막 했던 말만 계속 또 하게 되고 이거에 이제 한계를 느끼는 사람들이고, 상급자들은 사실 그거보다 더 고도로 이제 심화된 그런 주제에 대한 토론을 한다든가 아니면 되게 세련된 영어를 구사하고 싶으신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레벨에 따라서도 요구사항들도 다르고 이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그 방법도 다 달라요. 그래서 본인이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어딘지, 누구한테 집중을 할지, 어떤 내용으로 가르칠지, 또 어떤 교재를 쓸지, 뭐 교재를 만들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커리큘럼을 먼저 짜셔야 돼요. 그래서 수업이 준비되고 나면 일단 강의 경력이 있는 분들은 그냥 가르치시면 되겠지만 없는 분들은 또 시범 강의도 해보고 그래야 돼요, 본인 스스로도. 그래서 여기 원래 지금 이게 제가 모니터로 올려놨지만 저게 원래 화이트보드 그 스탠드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화이트보드를 사다가 집에서 이렇게 휴대전화로 이렇게 스스로 촬영하면서 본인 강의하는 걸 한번 녹화하고 셀프 피드백을 한번 다시 보면서 해보고 뭐 이래도 되고, 집에서 그럴 형편이 안 되면은 이 스터디룸 있잖아요. 뭐 시간당 2,000원도 안 하니까 그런 데 가서, 거기도 어차피 보드 다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한 2시간 빌려서 이 핸드폰 갖다 놓고 한번 찍어보세요, 본인 강의하는 거를. 그렇게 해서 강의력을 늘려야 돼요. 기본이에요, 그거는. 수업이 준비되고 나면은 두 번째는 이제 장소 섭외고, 근데 장소 섭외는 쉬워요. 본인 개인 공간에서 할 거 아니면 그냥 다 스터디룸, 이제 뭐 학원을 차리고 이럴 필요도 없죠. 요즘 세상에서는 그냥 스터디룸 빌려서 하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마케팅이에요. 아무리 좋은 제품과 좋은 서비스가 있어도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 지금 이 프리랜서 영어 강사 얘기를 하지만 모든 비즈니스가 다 똑같아요. 항상 우수한 상품이 이기게 돼 있어요. 소비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소비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전제하에는 가장 우수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이기게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죠. 아무리 우수한 상품도 알려지지 못해서 오히려 품질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서비스 수준이 낮은 제품들이 마케팅을 잘해서 팔리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또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런 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내 제품과 서비스가 우수한 게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알릴지 그걸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마케팅을 어떻게 하냐? 학생들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학원처럼 어디 자리를 잡아놓고 간판을 보고 사람들이 걸어 들어오거나 문의 전화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제품을 팔든 간에 어떤 서비스를 팔든 간에 뭔가 물건을 팔려면 사람들의 주목을 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버스 옆에도 광고가 붙어있고, TV를 볼 때도 광고 나오고, 라디오 들을 때도 광고 나오고, 우리가 눈길을 보내고 귀를 기울이는 곳 모든 곳엔 광고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도 똑같이 우리를 알리려면은 뭐 길거리에서 아날로그, 진짜 울트라 아날로그 방식으로 전단지를 뿌려도 되고요. 사실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많이 없겠지만 그래도 살아남으려면 다 하는 거예요. 전단지를 뿌려도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광고를 거는 방법도 있고, 사람들한테 타겟을 해서, 또 블로그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블로그로 유입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인스타그램을 만들어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서 광고를 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이런 강사들이 모여있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뭐 숨고라든가 타링이라는 플랫폼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의외로 제가 써보면서 효과가 좋았던 게 스마트폰에 소모임이라는 앱이 있어요. 여기 월 4만 원을 내면은 이제 레슨을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거를 저한테 이제 영어를 배우던 제 군대 동기이자 이제 친구가 이걸 한번 써보라고 저한테 추천을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해봤는데 의외로 이게 효과가 되게 좋았어요. 사람들이 몰려있고 사람들이 이제 눈길을 보내고 있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 곳에서 나를 홍보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그럼 너무 많이 걸리니까 오늘은 일단 제가 블로그를 하는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그리고 왜 블로그를 무조건 해야 되는지. 블로그는 무조건 해야 돼요. 홈페이지나.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얘기한 다른 모든 마케팅 수단들은 다 남의 플랫폼에다가 내가 업혀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플랫폼에 대한 통제권이 나한테 없어요. 그래서 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뭔가 구심점이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내 홈페이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내 블로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나중에 사람들한테 문의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거나 뭐 이런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한테 그냥 내 블로그 주소만 하나 보내주면 이 사람들이 알아서 내 수업이 어떤지, 내 평소의 생각들, 그리고 또 뭐 시간표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블로그는 무조건 만드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프리랜서 영어 강사로 자리를 잡고 싶다 한다면은. 그래서 블로그에 이제 본인이 영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를 꾸준히 만들어서 올리는 게 가장 이 시간은 걸리지만 장기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방법이에요. 뭐 제가 이렇게 유튜브 초탈 영어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것 같은 콘텐츠들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뭐 자주 틀리는 강세라든가 뭐 내가 그날 가르치면서 학생들한테 나왔었던 그런 질문들 그런 것들만 정리해가지고 콘텐츠로 계속 만들어도 이게 계속 나와요. 그리고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다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굉장히 높은 빈도로 틀리는 그런 포인트들을 이제 깨닫게 돼요. 사람들이 자꾸 틀리는 거 반복돼서 나오는 질문들이 많이 있고 이런 것도 블로그에 정리해서 콘텐츠로 올리고 아니면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그런 것만 다루는 채널을 운영하는 것도 되게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내가 프리랜서 영어 강사로서의 그 브랜드를 자리 잡게 하고 컨텐츠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그 라이브 아카데미라는 거 혹시 아세요? 이 빨간 모자 쓴 분이 이렇게 영어 설명해 주시는 거. 내가 그분 컨텐츠를 이제 우연히 처음 접하고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얘기하는 것들이 우리나라 영어 이제 중급자 이상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가려워하는 부분들을 되게 잘 긁어주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은 그게 느껴져요. 이분은 그거를 그때그때 생각해서 이 컨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분이 다루는 내용은 그분이 장시간 동안 강의를 하면서 누적됐었던 학생들의 질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든 콘텐츠예요. 그거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려운 부분을 긁어준다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이분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거를 해오셨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어떤 표현을 뭐 물어보는데 이거에 대한 영어 그 번역 직역되는 영어 표현이 없다는 걸 이제 알고 있고 그런 거를 단연간 가르치면서 학생들한테 어떻게 알려줬는지 그게 다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그 라이브 아카데미도 지금 구독자가 30만 명이 넘을 거예요. 이분도 그 컨텐츠를 만드시는 걸 보면은 아무런 대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영리적인 목적으로 그걸 하시는 것도 아니고 진짜 다른 사람들한테 순수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냥 만들어서 그거를 배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고 이제 우리는 일상에서 너무나도 많은 스팸에 시달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게 광고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영리적인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다 싶으면 금방 경계하게 돼요. 근데 이제 블로그 포스팅 할 때도 그렇고 이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 때도 그렇고 제가 느끼는 건 항상 이타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마음으로 만들면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컨텐츠 마케팅 자체가. 굉장히 이거는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사람들한테 엔터테이닝 하거나 그러니까 즐겁거나 아니면은 유익한 내용으로 컨텐츠를 꾸준히 계속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블로그를 만들 때도 이게 다른 게 하나도 없거든요. 똑같아요. 그 근본 원리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른 플랫폼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모집한다 하더라도 내 구심점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만들 때 그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는 이제 홍보성 막 뭐 왜 무슨 그 바이럴 마케팅 업체들에서 막 하는 것처럼 막 내 그 수업 이렇게 홍보하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순수히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수업과 관련된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유익한 내용으로 콘텐츠를 꾸준히 만들어서 최소 반년 이상 잡고 계속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 나중에 어디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쌓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어서 그 숨고 또 뭐 타링 이런 거 써본 얘기도 해드리고 이 소모임 애플리케이션 이용한 내용도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프리랜서 영어 강사로 자리를 잡으려면 항상 강의력, 이 수업은 이제 기본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준비가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장소는 어려울 거고 이제 마케팅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 수업을 알게 만들까 그거를 고민을 많이 하고 이거에 맞는 전략을 짜고 이 실행에 옮기셔야 돼요. 단시간에 학생들을 갑자기 확 끌어모을 수가 없어요. 제가 기존에 이미 뭐 자리를 잡고 있는 뭐 스타 강사 이런 게 아닌 이상은. 그래서 이게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처음에 오는 소수의 학생들 관리를 굉장히 잘해 주셔야 돼요. 그분들이 이제 내 서비스에 만족을 하고 나면은 그게 이제 훌륭한 피드백으로 다 남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소수의 인원한테 최선을 다하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리고 또 저 말고도 저보다 훨씬 더 오래 더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지금 영어 프리랜서 강사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유튜브에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영상도 찾아보시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비슷한 업종에서 종사하는데 이제 이런 뭐 시행착오를 겪었거나 아니면 뭔가 노하우를 만드신 분들, 아니면 뭐 공유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 댓글에 달아주시면 더 유익한 영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제가 프리랜서 영어 강사를 계속 하면서 느낀 점들을 잠깐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원진이었습니다. 원진 아웃.